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조 주요 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발언 보고드리고 48조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운동가 한은기념관 건립입니다. 일제강점기 광복단 결사대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신 독립투사 한은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이 이러한 자주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신도하면 정장리에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 소유 부지 내의 유품 및 기록물 확보, 건축 및 전시 설계, 대동대 근무 지원단과의 진입도로 이용 및 토지 매입 협의 등을 실시했고 조만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엄사면 유동리에 규모 686평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완료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체계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강자 모집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오픈을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소규모 프로그램 7종목을 시작으로 추이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조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희망지피기 사업 실시를 위해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1가구의 대상자를 발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한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조 네 번째, 복지 대상자 적정 선별 및 맞춤형 급여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복지사업에 대해 8시까지 자료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생계급여, 코로나로 인한 한시생활 지원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맞게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조 다섯 번째, 의료급여 적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가구 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연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7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고 농협, 적십자사, 단체, 민간 등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134가구에게 연계를 하여 지원하였고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34명에게 자율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조 일곱 번째,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봉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재개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면 마스크 및 식료품 키트를 제작하여 자가격리자 및 취약계층에게 배부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무료급식 중단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과 노인에게 매일 120명씩 총 1680개의 도시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자원봉사자 문화 탐방과 엑스포 통역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자원봉사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번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3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줬고 72명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 499명의 장애인에게는 생활 안정비를 지원하였고 119명의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계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조 9번째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 추진, 주간보호센터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희망나눔 교환 사업 추진, 장애인 차별 사례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축, 장애인 협회 등 단체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2건, 건의 6건 등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시정 요구 2건 지체장애인협회 이전 추진 철저와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부지 매입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장애인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조 다음 건의사항 첫 번째, 복지 부분에서 타 분야 업무 추진 시 관련 직렬 인사입니다. 현재 시설직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사 조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선 현행과 같이 건설 건축 분야 업무 추진 시 감독관 지정을 통해 업무를 협의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은선생 기념관 건립 철저입니다. 업무 추진 성과에서 기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훈단체 중 상위 공경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환자 이송을 위해 차량과 운영비를 올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건을 감안하여 수요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철저 및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 부적정 사용분 167만 4천원에 대하여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사용 내역 정기보고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여사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공단 및 소상공인 협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기부처 및 물품을 확보하였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골고루 배분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재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34명을 위촉하여 대상자 상시 발굴 및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희망지픽에서 민간 협약을 맺어 인적 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발생 시 공적 지원 및 민간 연대를 실시하여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조 여섯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지속 단속 추진입니다. 체납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고 시민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행정사무 감사 조치 당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하겠습니다. 최은변호사님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희망에서 계룡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기초수급자가 621명에서 666명으로
차상위는 385에서 422명 늘었어요. 이렇게 증가한 게 자연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새로 발굴하는 건가요? 네, 기준생활 수급자가 해마다 기준 선수도 좀 변경이 되고 있고요. 기준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기준도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동안에는 비학생도 기준이 적용을 다 했었습니다만, 차차를 지금 정부에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면서 그 대상자가 발굴이 좀 된 겁니다. 아, 기준 변경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기준 변경도 있고 또 예. 이제 사회 여건상 또 어려워지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그 기준생활 수급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좋은 사회는 좋은 지자체는 이게 줄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인구 대비 인구 줄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그 기준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큰 요인이 기준 변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보험단체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특히 여기서 운영비 행사비 그렇다고 치고 운영비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다르죠? 단체별로? 당초에는 이제 회원 수대로 그 운영비를 그 지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운영비 선을 이제 행사라든지 그 안에서 쓰는 부분을 했는데 이제 추후에는 저희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그 안에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그 회관 그러면 이제 단체장 예. 하고 사무국장하고 또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 경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운영 경비 네네. 그 세 가지 하나 큰 틀을 따져서는 세 가지. 지회장님 사무국장하고 사무실 뭐 커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원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원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와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참여하는 운영되는 회원수 간에 이 갭이 많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일단 해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정상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해보니까. 정상검사를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환수를 받고 또 추후에 좀 조정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회원수가 실제적인 실제와 차이가 좀 많죠. 네, 회원 수는 일단 그 전에 그 회원으로 해서 당초에 운영비를 책정할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좀 다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 단체에 회원수를 몇 명입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종의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우리 모임에는 100명입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거를 저희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으로. 네네 명단 다 제작실로 해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특히 운영비 같은 부분은 좀 소외된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심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원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목 의원님 질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보험단체 회비로 지금도 99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협의 자체가 없어진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단체 협의회는 작년 10월 10일 날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여의를 했습니다. 근데 2019 년도까지. 라든지 보험단체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300만 원은? 네네,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충일 추념식은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하셨나요? 현충일 추념식은 이제 그 미망인 회에서 그
추진은 이제 그 식대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보험가족 소식지 발행 500만 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보험가족 소식지도 작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잔액은 다 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보험단체 협의회는 계속 지금처럼 이제 없이 가는 건가요? 보험단체 그 장님들이 그 협의를 해서 보험단체를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어쨌든 단체 협의회이기 때문에 보험단체 회원들께서 다시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가 운영을 지금은 아무 얘기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이거 예산 관련해가지고 80조, 85조, 90조 기획하겠습니다. 세 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기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 지원, 장애인 가정 반찬 배달 지원해서 여기 보면은 평가 결과에 계속 가능이거든요. 이제 그 뒤로 가면은 2019년도에 보면은 그 평가 결과에 예산 10% 이상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건 모두 다. 그런데 앞서 보면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족을 치면은 정상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정상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기존에 2018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던 편이었고 2019년도는 그 인원수가 그 대상이 이제 휠체어 리프트 차량하고, 그러니까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배달 서비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그 10% 감액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키고 감액 대상으로 그렇게 결정을 그러면은 이 차후에 감액이 된다는 건가 아니면 차후에 감액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된다는 건가? 네. 오히려 그 예산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최근 2017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감액이 되는 건가요? 10% 이상 감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이제 당초에 작년에 연말에 세우니까 올해 줄 때 이제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 보고하고 관련해가지고 전에 저희가 복지사업체 발굴 지원 확대해가지고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이쪽에 노동을 구성이 되는지 저희가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려면 그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도검침원, 그다음에 우편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기가 접근하시기 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신고를 이제 맞춤형 급여팀에서 신고를 하면 맞춤형 급여팀에서 이제 그 상담, 초기 상담을 해도 네, 그 부분이 그 수급자로 연결될 수 있으면 수급자로 연결을 시키고 아니면 이제 그 민간 연결 시켜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수도 검침원이나 부채 그러니까 수로 검침원, 무채에 배달하시는 분, 이통장님들. 그분들이 네. 뭐 그 집을 방문했거나 검침을 할 때 그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시면은 그 마침내 법을 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어렵다는 역할. 그러면은 만약에 가구당에 A 가구가 있으면 A 가구가 그분이 그런 일까지 같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제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그 수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3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은 다 그 말씀을 해주시게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구에도 그런 걸 사전에 알고 있는지 부분들 어려운 가구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시나요? 안내는 그분들이 다 못하시고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집이 어렵다고 말씀을 면담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맞춤형 급여팀에서 그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총장님들이 저 알지 못하는 분을 그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게끔 연락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뭐 지금 이제 구성을 하실 때 그 관련 뭐 수도검침원이나 그 직원분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주고 뭐 신청을 받는 건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계만 시키는 겁니다. 아, 그분들 신청서까지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계룡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까 134명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좋은 지금 취지 같은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금 국제사각지대를 커버를 한다고 해도 아마 그 사이에서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또 실제 그런 분들도 있고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 52쪽에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서 715가구에 9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국고 2%로 그 지난번에 지금 그 전 국민들한테 주는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보다 더 좀 빨리 그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그분들이 그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최 1인 가구 42만 원, 52만 원, 생계급여 같은 52만 원부터 해서 그 가구 당 계산을 해가지고 그 집행을 하도록 그 지침을 내려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계룡사랑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직접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그 재난지원금 이전에 이 저소득층한테 먼저 하고 그 분들이 나중에 그 재난지원금 같이 이중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저 부서 요구 자료 83쪽 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좀 볼게요. 자원봉사활동 추진형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 시민들의 높은 봉사의식 수준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만들기 봉사에 참여해 주신 단체가 많죠. 네, 맞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그 자원봉사 연 인원을 보면은 여기 현황에 보면 4,500여 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사회단체 봉사활동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죠? 일반 사회단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네. 그 자원봉사센터에 그 등록을 하고 하시면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여기 본인들이- 추진 현황에는
안 들어와 있길래.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송대 같은 경우도 순찰 활동하면은 아,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그죠? 네, 뭐 의용소방대 뭐 어디 그 단체의 현장 같은데 고용,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고. 그 단체의 고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수요처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시켰을 때 연계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만 네, 지금 그것만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연인은 보면은 한 4,500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개롱씨. 전년도 19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해보면 19년도에도 좀 봉사 인원이 비슷했죠? 또 자체 분석한 결과 있습니까? 18년도, 19년도.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연도별로 한 거는 다 있습니다. 아, 연도별로 한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잘된 부분에 대해서 뭐 데이터 같은 거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저희 나름은 그 잘된 부분이든 좀 미진한 부분이든 그 운영회를 이제 매년 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업을 책정을 해서 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데이터도 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분석, 종합 분석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못된 부분인데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됐나 한번 더 기록을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봉사 희망자 혹시 자원봉사 참여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그 학생들의 그 청소년 봉사, 자원봉사 활동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단체별로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럼 무슨 행사 있을 때 자원봉사 홍보를 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포털에 자원봉사 포털, 예. 자원봉사 포털에 이제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그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학생들 보면 봉사 시간들이 많이 모질라갖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편하게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혹시 대안 있으세요? 방법? 저희 나름은 네. 지금 이제 계속 그 학생들이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봉사를 계속 했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머리를 짜내서 그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 틀거든요. 주말이 같은 때 학업에 방해 안 되면서도 우리 관내에서 관이 주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정화 활동을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계천 같은 데도 참 좋잖아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같이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수봉사자들도 연말에 뭐 표창하고 행사하죠. 네, 합니다. 12월 5일 날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 즈음에서 그 우수봉사자에게는 뭐 인센티브 주는 게 뭐 있죠? 저희 인센티브를 이제 그 시를 하는 주차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연에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도 50%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관도 50%씩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재증명서도 면제해주고 있죠. 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셔갖고 많은 시민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식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 네. 예, 자료 주신 자리에 보면은 약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매칭이죠, 이게 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여 인원이 연 3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보니까 연간 560여 원이 됩니다. 1인당. 12달러 나눠보면은 한 46만 7천 원이에요, 월. 이분들이 수령하시라는 것 돈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복지역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24개, 24분. 이 복지역 일자리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복지역 일자리는요, 밖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일이 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애 이게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 장애인을 몇 %를 우리가 선발하고 돼 있지, 규정에. 네. 지금 계룡에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몇 분이나 공직이 계시죠? 시범팀에서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그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현재 계룡시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공무원으로 지금 대기 중이신 분. 그쪽은 3%를 추가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인사부에서 마이크 켜놓고 말씀하실래요? 예. 개인정보라 인사부서에서도 개인 메일로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계룡시 우리 규정상 3%를 예. 장애인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규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조금 미흡한 걸로. 12명인데 저희 정원 대비 조금 미흡.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월 46만 7천 원에 이분들한테 지금 소위 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36명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지된 일 있잖아요. 청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24, 66.7%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좀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요? 지금 저희가 그 일자리 유형이 지금 3가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정기일제가 있고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공무원법은 그 중에서 공무원을 네. 채용할 때 네. 어느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할 것 없이 3%라고 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을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규정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맞추려고 계속 뽑고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합격을 하는 율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경쟁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들은 장애인끼리 경쟁을 하는데요. 예. 그 과락 점수가 나오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그 선발 기준은 어디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보는 그 공무원 시험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응시율도 낮고 응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요건을 통과하는 그 율이 낮아서 계룡시는 장애인 공무원 선발 인원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예.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1명이고 올해도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뽑으려고 하는 인원이.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안 뽑힌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이제 시험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에 이제 그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혹시 이제 지금 직원들 중에 중간에 중도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그 중도장애를 하라고 하는 원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취지하고 맞지는 않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합격을 못하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런 좀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금 평가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본인들이 장애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룡시로 응시를 했는데 계룡시에서 이렇게 작년에 응시가 없었다고 기록이 응시를 했는데요. 몇 분 응시했어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영수는 명확하게 못. 대원이 최근으로 해요. 과락도 있어요. 가락이 있기 때문에 가락을 맞아가지고 못 본 거예요. 한두 과목에서 예. 대부분 뭐 영어나 이런 거 가락 맞아. 영어나 뭐 이런 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낮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락이 45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가락이 나오고 평균이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장애 공무원 뽑히지 않는 그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자리 복지라고 하잖아요. 장애인들한테 특히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야 이거 40만 7천여 원 정도 월 평균으로 이것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공공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상당히 현실화 우리가 생활을 바꾸기 위한 필요한 생활비가 있잖아요. 생활비에서 턱없이 못 미치는 월급이다, 급여다 생각해서 이 문제를 국장님 우리 기초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상식하세요. 우리가 윤을 뽑으려 해도 이런 가장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사례가 뭐 비단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소수직들 중에서 그런 기준, 최소한의 공무원을 들어올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자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특수직력,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과학률이 많아가지고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좀 이거 해라 수는 없으니까 시험을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적도 있어서 뽑은 적도 추가해서 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매년 장애인도 요구는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그런 충족하지 않으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시험을 많이 좀 낮춰가지고 해서 그 자본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자질, 기준은 돼야 되는데 떨어지는 자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개선은 우리가 더 하고 고심히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계산해 주실 거는 이게 46만 7천 원은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국고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일제 같은 경우는 그 최저인건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종일제를 해가지고 8분은 그 임금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일제라고 해서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4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금액의 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진짜 중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면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저희도 뭐 검토를 조금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파악을 한 거를 잠깐만요. 금왕체국에 세 분이 계신 이분들은 하는 업무 먼저 파악하고 계세요? 그분이 거기서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거기 있는 허드렛일을 하시는 금왕체국에서? 네네. 저희가 배치를 해드린 분입니다. 다른 체국은 없고요. 신도안 애도 있고요. 신도안 애도 네, 있고. 그 저희가 그 연말에 다 파악을 합니다. 혹시 장애인 일자리 필요하시는 분을 파악을 해서 이제 수요 공급이 어때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않아요. 공급 수요가 많지 그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현재 어떻게 밸런스가 맞아요? 아니면 저희가 수요보다는 사실 공급이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다고. 그럼 저 양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양은 됐는데 질만 좀 향상시킬 수 네, 있게 네. 그 방법만 남은 것이네. 과제만 실적 동의될 수 있도록 한번 실적인 문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은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13명이 목표인데 지금 12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바람이 나와서 합격이 못했고요. 올해 한 명 뽑을 테니까. 우리 한 명이. 네, 알겠습니다. 최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천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자료 13페이지. 아까 동료 우리 의원님들이 1차 그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보훈단체 여기에 혹시 국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한번 지도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 서류 일단은 운영비란 이런 부분을 다 정상 검사를 했고 다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단체 사무실을 가서 혹시 지도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수시로 갑니다만 뭐 점검이라고 이게 찍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동료원도 1차 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각 이 보훈단체들은 사실 보훈청에서 보훈번호를 부여받고 국가유공자증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 회원들은 국가보훈청에서 이렇게 등록 보여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유공자증을 받지 않으면 여기 단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보면 9번 73페이지 9번 월남 참전자에 130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 월남 참전자에 있는데 사실 이게 허수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이 보훈단체 요 10개 단체 있지만은 여기에 9개 단체죠. 보훈협일반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 특수임무 요 2개는 완전히 별도 단체예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들은 서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증을 4개를 보훈번호를 4개를 부여받고 국가유공자 정수를 4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4개를 받아가지고 내부대 단체에 하여튼 등록은 해놓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해놓는데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월남 참전자에 월남 갔다 오신 분 중에서 무공문자를 받았으면 무공수훈자의 점을 또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먼저 이제 고엽제 증을 받았으면 고엽제 점을 또 받아 있고 고엽제가 또 중한 이런 분들은 상위 공격을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를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월남 참전자에는 인원이 1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일 기본이 월남 참전이에요. 근데 월남 참전 중에서 고엽제 또는 상위 공격에 이런 쪽을 받아 있는 분들은 사실 월남 참전자의 활동을 안 해요. 이분은 제일 중한계 높은 데가 상위공격이거든요. 상위공격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고용제에서 잘 같이 활동을 안 해요. 혹시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허수가 가지고 있는 데가 월남 참전자예요. 이게 다 허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월남 참전자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나머지 인원들은 거의 제가 볼 때 고엽제 인원 88명 요 중에서도 상위공격하고 또 중복이 되어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고엽제 이 인원들은 사실 인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허수들이 많이 상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사회단체에 방문을 하셔서 사회단체에 가면은 그 카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카드에 보훈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사진 다 저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인원들 중에서 진짜 얼마나 이게 활동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이 전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사실 회원 수는 이 뭐 다 맞을 거예요. 여기 아마 언급이 되어 있는 회원 수는 국가보훈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으니까 회원 수는 맞을 거예요. 아니고요. 예. 각 단체별로 예. 다 따로따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온 의원이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그냥 받았을 뿐이지 내가 가서 카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보다가 이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이 부분은 예. 개인정보고 보험까지 하고 돈을 준데 보지도 공정하게 못합니까? 지금 그거를 네. 명단을 지금 받다가 세부적인 보험번호 명단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런 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해가 그걸 또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왜냐면 돈을 줘온다 100% 예, 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회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떻게 또 활동을 하느냐, 또 회원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300, 여기서 무공수자 370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회원 카드를 확인해 보시라 이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카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또 그 카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왜냐면은 이사를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 회원들 중에서 우리 여기 살다가 세종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도 또 사무실도 나오는 분들이 또 한두 분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사를 간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왜냐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언급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하고 지금 1차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정비도 하고 정리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 78페이지 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데 제일 1번 상에 보면은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가 342명에서 342가구에서 425가구, 인원은 518명에서 621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가구 수로는 83가구가 늘었고, 인원으로는 103명, 20% 인원이 뛰었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 인구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우리 기초수급자들은 뻥 뛰어버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완화가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완화가 돼서 그럴까요? 2018년도 9월달부터요. 그 주거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부양의무 기준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9월부터 시행할 때 그 부양의무 기준을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 부분도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관리가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옛날에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 맞춤형급여로 넘어가면서 그분한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계가 필요하신 분, 아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은
방금 언급하는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데가 기초수급자잖아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25가구고 올해 2019년도에는 453가구로 다시 28가구가 늘면서 인원들도 2018년보다도 45명이 늘어난 666명이에요. 작년도 기준을 하면은 이 네 가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666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지금 보면은 대단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지금 중복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00여 가구가 되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 부양의무 기준이 좀 완화되는 부분에서 그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 기준이 이제 그 양쪽에 노인이면은 이쪽에서 노인이면 부양의무를 해제시켜주고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양쪽에 있으면은 그 부양의무 적용을 안 합니다. 자, 혹시 기준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자기 이제 부모가 아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될 수 있나요? 그건 가구원 수에 따라 틀립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신도 안에 인원들이 있는 모양이죠? 신도 안에도 있습니다. 신도 안에도 보니까 두 가구 2명이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그 기초수급자를 주거급여 대상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별도 가구라고 해서 그 사람만 따로 떼고 부양의무로 그 가족들을 적용을 시켰을 때 가능하시면은 바로 그게 사실 문제예요.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파악을 해본 바에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본 바에 이야기는 정말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들이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들하고 독립가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고요. 그리고 독립으로 이제 아들이 그 집도 이제 뭐 얻어주었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로 되는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양의무 기준 완화된 경우에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살으면 이런 자녀한테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일단 자녀들이 부양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금 2022년까지 부양의무 기준을 전면 그 이제 해제를 하는 걸로 그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하고 해제를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양의무를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따로 살면 예, 이제 아쉬웠잖아요. 일단은 내가 뭘 자녀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자녀들의 내용들을 다 그 참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자녀들을 보고요. 주거급여는 자녀를 안 봅니다. 생계하고 의료는 자녀들을 보고 주거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나와 있으면 주거급여는 따로 지원이 되겠죠. 네네.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의 악용이랄까요? 현재는 보면은 따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가지고 뭐 제도를 이용한다고 그래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이렇게 공부상으로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 기준 안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그런 상태라면은 주거급여는 아니 본인이 지금 주거급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생계급여도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악용하는 부분은 뭐 어디든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예, 좀 보면은 어떤 사람의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할 사람은 안 해주고 있거나 혹은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보니까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거고, 예,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들이대 가지고 봐줘야 할 사람은 독립된 가옥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줘버리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꼭 하여튼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발굴을 하고, 여기 아까도 이것 보니까 지금 발굴 실적은 있어요. 작년도에 6명, 재작년도에 18명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 외에는 대부분이 본인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고무줄 잣대로 어떤 사람이 안 되는 수 있는 것들도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해주는가 하면은, 잘 모르고 이래 하면은 아주 예민한 잣대를 대가지고 안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 제가 볼 때에 만장 같은 자식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집도 있고 하는데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적용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서 지금도 기차수급으로 보십시오. 작년에 중지가 된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명, 작년에는 105명이 중지가 됐어요. 대신에 신규 배정한 가구는 127가구예요.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하여튼 어찌됐든 많이 중지가 되고 또 많이 새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전수조사들을 해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는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관리는 하고는 있는데 또 혹여 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나머지는 수시로 다 계속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장 통장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자기 지역 내에 어려운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통장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그 신청을 일단 해서 받아 가지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직권 발굴하는 이런 것들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꼭 받아야 할 분들은 꼭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조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이사입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기소변자의 71조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자원봉사 센터의 주 기능이 행정적 지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봉사활동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수요처가 주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에서는 자원봉사를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능이 있고 또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은 자에서 운영을 하면 실제로 필요하고 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또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대상을 발굴할 때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주 기능의 업무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이제 주신 자료 보면은 지금 위탁이 7군데, 법인이 4군데, 직영 혼합이 지금 우리 시범에서 천안아산 부여에서 4군데만 지금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중에서 4군데 계룡을 빼면 3군데죠. 천안아산 부여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어딘가요?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3군데 중에 있거든요. 천안아산 부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건 없어요. 나머지는 위탁하고 법인인데 아까 자치행정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전체로 다 합쳐갖고 15개 시군 중에서 예. 사회복지 파트에서 복지 파트에서 운영하는 곳은 9곳은 맞습니다. 9개. 그렇게 해서 그럼 위탁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거예요? 9군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를 다 하고 법인 이제 위탁하고 법인하고 또 직영 혼합까지 다 합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직영 혼합은 이제 자치과에서 하고. 위탁이 7군데고 법인이 네. 지금 4군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데가 천안아산 계룡 부여가 지금 직영으로 혼합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그것도 사회복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안아산 부여 중에 또 사회복지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있다고 천안아산 하시니까. 부여는 자치행정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법인이나 위탁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게 어딘가요? 공주, 고령, 논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이렇게 계룡까지 나오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기관직을 공무직으로 전환도 또 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는 예. 2019년 작년 3월 4일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직영으로 이분들이 그 업무가 그동안에 그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는 대부분 10개월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은 거의 자원봉사센터로 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그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이분들을 전문화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그 좋았잖아요, 그죠? 공백 기간 없애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준비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럼 우리 자원봉사 센터장님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센터장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센터장님의 역할은 이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수요처하고 공급처를 발굴하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직원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만 그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은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 그 아래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우선 주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장이 컨트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의미에서 공무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센터장 자원봉사 센터에 센터장님은 없고 지금 우리 홍경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네, 지금 그 홍경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지금 모든 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그 직원분들도 센터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무보직에 그냥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아예 그분 말을 거의 안 듣는데요, 지금. 좋은 의미로서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지금 운영이 지금 이 직영으로 돼서 이러한 운영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할 때 직원들이 나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홍은경 팀장 같은 경우는 그 행정적인 부분을 그 담당을 해서 하는 거지 자원봉사센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센터 부분이 안에서 지금 그렇게 센터장이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센터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처라든지 아니면 직원관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그 센터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15개 시군 중에 위탁 7군데, 법인 4군데에서 11군데가 위탁하고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천안아산한테 이런 부여만 직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이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위탁이나 법인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시고 검토해보시죠. 네, 위탁은 그 전에 저기 사육제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직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영을 돌린 걸로 알고 있고요. 법인 체계는 이제 저희가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회 계류 중인 경우도 보니까 법인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면 위탁으로 돌아가는 걸로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금방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지금 현실상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혼합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혼합 직영으로 가면은 더 이상 우리가 사업 발굴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근데 자원봉사센터의 고유기능은 그 사업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고유 기능은 아니고요. 그 필요한 곳에 그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센터입니다. 하시면은 자체행정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게 그런 맞고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얘기해요. 다른 아까 9군데가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또 위탁이나 뭐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사업을 더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과 법인들만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 4개의 부서만 자치행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부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법인화를 위탁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법인화 시키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뭐 부시장님까지도. 근데 이제 지금 법인화를 시키는 게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국회에서 위탁만 법인화도 다 국회를 시키고 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바뀌면 법인화 된 것도 위탁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 비영리 법인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규정만 지금 살려놓게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취지로 있는 것까지 뭐 우리가 네.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실에 맞게 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좀 적극적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규정을 쭉 보다 보니까 센터 규정에는 센터장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일단 2년으로 돼 있고요. 한 번에 걸쳐서 재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관련 규정하고 네. 조례하고는 또 이게 같이 맞아야 되지 않나. 우리 대동시 규정이고 조례인데 그 부분 한번 예, 안 맞는 거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좀 자원봉사 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해서 뭐 부서 검토라든지 아니면 뭐 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위탁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위탁 법인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 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리하시, 선생님이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영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기대 많으세요. 존경하는 강원위원장님의 질의에 부탁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현재 직원 수가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까지. 네네, 5명. 네네. 그 본부직 4명에서 사무국장, 팀장, 교육 코디, 연상 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각 직급에 맞게 그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에서 인건비가 2020년에 1억 6,8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지급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다 작년부터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돼가지고 공무직 인건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보면 그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그다음에 계룡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시행 규칙에도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요. 인건비 저희 지침은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게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별도로 또 어디 기준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조례 시행규칙 외에 자원봉사센터 지침 있습니다. 안내, 사안내. 그러니까 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행안부 지침하고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그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지침하고 저희가 이분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한 부분하고 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수 5명에 공무직 4명 해서 가로 열고 사무국장, 팀원, 코디네이터, 전산 코디에서 사무국장이라는 명칭도 썼어요. 그래서 그 직급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팀원도 다 공무직 기준에 저희가 매년 기준을 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 사무국장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건비 책정된 거 하고 위에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 인건비 지급하는 세부 사항 서류하고 그 인건비 지급하는 적용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는지 상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된다면 그것을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질의도 하고 해서 질의도 다 다뤘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질의 받는 것도 다 있습니다. 네, 그 자료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공무직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서류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국장님. 예. 네, 이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지만 예.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서별 요구 자료인데요. 예. 54쪽에 보면 검사면 제척지 세부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54페이지? 54쪽. 예, 예. 거기에 보면 계룡 복합문화센터 가칭해서 되어 있어요. 예. 네, 그것이 그 19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각 수요 조사도 하셨고 부서별 실무 협의도 사회를 거쳤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예. 네, 국장님도 참여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공모 사업인데요. 이게 9월에 공모가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면 이 실무 협의나 수요 조사할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한 거고요. 그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뭘로 나왔나요? 당초에는 주차장만 하기는 그 국제에 대한 활용성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SOC 생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계룡시 시청에 맞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국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가면 아무 건물도 없으면서 그 제척지에 차가 꽉 차 있고 제척지 이외에 바깥으로도 그 쌈지 주차, 개구리 주차장으로 도로가 꽉 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그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지하 1층에는 총 주차 면적이 170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 120에다가 지상 50.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주차장 면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건물 계룡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지금 수요 예측이 그게 몇 대가 수요가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기본적인 그 부지 내에 주차 연수가 그 정도라는 것이지 지금 이런 말 같아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몇 대가 돼 있고 들어오는 걸 몇 대를 포함해가지고 그것까지 검토가 됐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계룡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적은 예산으로 건물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몇몇 사업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지하 주차장을 넣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 지하 1층에 170면, 즉 지하 120면, 지상 50면 이 주차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4회 이상의 실무 협의를 하셨다면 틀림없이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인데 이 주차면에 대해서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대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주차 대책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현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서 계룡시 시민들의 가장 핫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각종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그 계룡대 복지상가 문제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보면은 구몬 엑스포 지원자는 협력관님 혼자서 지금 모든 그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으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부분을 지금 센터 쪽에서 계룡 시민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은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걸로는 저희가 지금 그 계룡시 정책 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계룡시 계룡대 근무 지원단 쪽에서 문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복지단 거는 또 그 지원단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 국방부 복지단하고 직접 그 협력관님이 계속 연락을 해가시면서 지금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협력관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원래 그 복지상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마트 복지 혜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에서 말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없지만 계룡시만 그 제외를 해서 예외 규정을 둬서 그때까지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파트가 터지면서 일부 계룡 시민이 아닌 타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사색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걸로 알아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계룡 시민이 피해를 본 거죠. 또 일부 이제 그쪽을 이용하는 군인 가족들도 그렇고 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문제가 지금은 계룡 시민과 군인들과의 감정 싸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그 계룡시 일반 시민들이 국지상가를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 항상 민간군 상색 협력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이 해결을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복지단에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 상황을 좀 보고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군인 쪽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거 지금 우선적으로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룡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복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거는 줬다 뺏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국방부와 소통을 하고 복지단과 연계를 하면은 이런 문제점을 쉽게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재기 문제가 계룡 시민에서 비롯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계룡 시민들한테 줬던 혜택은 그대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해결 방안을 시에서 일부 부서에서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눠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